빚 갚는데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데도 빚이 안 줄어든답니다. 1분기에 가계대출 DSR이 40%입니다. 이 의미는 100만원이 월급이다라고 하면 40만원을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거죠. 월급이 만약에 300만원이다 라고 하면 120만원을 원금 상환하는데 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전년 대비 1.7%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금융권들의 부실 위험이 커진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가계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만원 버는 이가 20만원을 원금하고 이자 갚는 데 쓴다라고 하면 3천만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이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나마 원리금을 따박따박 갚아서 전체 빚이 좀 줄어들면 다행인데 그러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연체율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금융권들의 가계대출 연체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대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금방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개선되기 어렵죠. 쉽게 개선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실 채권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리하는 작업이 뭡니까? 빚낸 사람들, 빚 못 갚은 사람들의 이제 부동산 경매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래저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10년, 20년을 지속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권으로 또 어느 시점 지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있는 정권에서 그 부실 폭탄이 안 터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짧게 어떻게든 지금을 넘기려고만 아둥바둥 거릴 거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DSR 비중도 올라갔고 연체도 내려갔다라고 해석도 한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최소한 5년간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대출 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연체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를 감안해서 대출 이자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대출을 더 올리면 빚을 낸 사람들의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지고 연체는 또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계속 아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삶이 힘들죠. 더 암담해지는 거죠. 지나고 또 지나고 보면 또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한 5년가량 이제 부실 채권들을 또 털어내는 거죠. 그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쓰나미처럼 쓸려나가는 빚쟁이들은 많이 어려워지고 더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일자리 잃고 집 잃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거고요. 또 살아남고 버텼던 사람들은 또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나중에는 또 금리 다시 내려가면 대출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갚는데 또 좀 숨통이 좀 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3억 5천만 원의 정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7개에서 10가지의 일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자면서 빚을 갚았던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그 정도로 빚을 갚는 게 매우 어렵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지고 쉽게 빚을 갚는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고요.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30년 내가 다 안 갚는다.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빚을 다 없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고 돈 많이 버는 시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건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빡빡하고 더 안 좋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빚에 짓눌려서 삽니다. 빚이 안 줄어든다.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빚을 냈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연체율이 오르는 거죠. 갚을 능력이 됐을 때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반대였던 거죠. 그냥 빚 내고 받던 거죠. 참 우스운 게 뭐냐면 빚을 내면 이게 꽁돈 같은 느낌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거 쓰면 어떻습니까? 별로 소비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무뎌지죠. 근데 그 무뎌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 내서 차 사고 대출 내서 집 사고 빚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뭐 빚으로 쭉쭉 하다 보면 아유 뭐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우아하고 편하고 쉬울 수 없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갚으라고 이제 종이 날라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에이 뭐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연체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점수 확 내려가고 대출금리 확 올라가고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빚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빚을 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죠.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참혹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몰락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정부가 금융당국이 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잘 넘길 수 있을까? 아니죠. 빚을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놈들,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놈들 다 사기꾼이고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이들의 말에 넘어가서 빚수하고 연끌하고 코인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출 냈다가 못 갚으면 집 뺏깁니다. 집.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분수를 모르고 빚내서 살다가는 인생 끝장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DSR이 40%인 사람도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샀던 거죠. 근데 다 자업자득입니다. 무리하게 분수를 모르고 빚낸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우치고 살아야 됩니다. 빚은 무서운 겁니다. 돈 무서운 거 모르고 빚지고 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 또한 뻔한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